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러다가 공수처가 이제 문을 닫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심혈을 기울여서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올려 출범시킨 공수처가 지금 1년이 되면서 폐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공수처를 만들 때 주도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까지도 실망했다는 발언을 하면서 지금 공수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고 공수처장 임명 때도 대단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수처가 지금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인과 정치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야당 정치인, 국회의원 39명을 공수처가 통신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눈덩이처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공수처를 비판한 기사를 보도한 TV조선 기자 같은 경우는 어머니, 동생, 가족까지도 불법 사찰을 당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원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관계도 없는 민간인 신분의 기자 가족까지도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원내대표 실제로 공수처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공수처 폐지, 지금 국민의힘은 공포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생명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공수처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공수처가 언론, 야당,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지금 공수처를 향한 여권의 분위기도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언론들, 조선, 동아, 중앙, TV조선, 연합뉴스, 뉴시스 할 것 없이 기자들이 지금 완전히 열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게다가 지금 공수처가 출범한 뒤 제대로 된 수사가 있었습니까? 하다가 자신 없으면 다 검찰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공수처의 사찰 의혹, 이건 앞으로 문재인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폭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수처의 논란에 대해서 이 설립 주도를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민주당의 삼선 의원이기도 합니다. 박범계 장관마저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공수처가 그동안 윤석열 후보에 대한 편파 부실 수사 논란에 이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 등 고위공직자를 비판 보도한 기자들의 휴대폰 통화 내용을 무더기 사찰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국회의원 39명이 공수처의 통신조회를 당한 국민의힘, 국민 신뢰를 잃은 공수처는 해체하라, 김진욱 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불법 수사는 처벌 대상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사면 초과에 처한 공수처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기소 결론도 내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반면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편파 논란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과 정부에 대해서 선거 개입,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고 요구했지만 공수처는 지금 선거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공수처가 법원의 통신영장을 받아 이 발착신 통화 내역을 확보한 뒤 통화 상대방의 신상을 켜려고 통신자료, 이름, 주소 등을 조회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자는 현재까지 4명입니다. 지난 5월 13일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 사회 1팀 기자의 경우 지난 8월 2일 같은 날 가정주부인 어머니와 사회 1팀장을 포함한 동료 기자 전원 8명이 공수처의 통신조회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거 쭉 보니까 중앙일보, 법조, 정치, 외교, 경찰, 정책, 온라인 이슈 논술위원 같이 21명이 당했고, TV조선 법조, 정치, 영상 기자 12명, 조선일보 법조, 정치, 온라인 기자 12명, 채널A 법조, 정치 기자 11명, 뉴시스 10명, 문화일보 12명, 뉴스완 6명, JTBC
5명, 경향신문 5명, 한국일보 5명, 아시아투데이, 연합뉴스TV, 동아일보 법조 4명, 3명, MBN, 헤럴드경제, YTN, 뉴데일리, 한겨레, CBS, 이데일리, 데일리안. 정말 기자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공수처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금 언론계가 발칵 뒤폈습니다. 정치인,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 43명, 검찰 장준희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집행부, TV조선 기자 2명의 어머니, 동생, 지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지인,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들, 김경률 회계사, 김준우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아무튼 이걸 보면 지금 공수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4월 1일 이 김진욱 공수처장의 이른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관용차 에스코트 황제조사 영상을 보도한 TV조선 기자 2명. 아무튼 이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기대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KBS 라디오에 어제 나와서 공수처 무용론을 묻는 말에 저 역시 일정 부분 실망감이 있다. 검찰을 겨냥한 입건 사례가 지나치게 많지 않았나. 모든 사건을 다 입건해서 처리하려는 욕심보다는 한 건 한 건을 따박따박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 구체적인 문제점까지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민주당 의원실에 이 공수처 설립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자, 공수처 설립의 1등 공신 박범계마저 이런 쓴소리를 한 것은 지금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박범계 장관 2017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은 후로 공수처 설치를 주도했고 공수처는 민주당의 DNA라는 말까지 남길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DNA는 언론인, 정치인, 사찰이 본질이란 말입니까? 자, 무엇보다도 이 박범계 장관이 검찰을 겨냥한 입건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한 것은 지금 공수처가 편파 수사를 한다는 외부 비판에 동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윤석열 후보 고발 사주, 옵티머스 부실 수사, 한명숙, 모해위정 수사, 감찰방해 등 윤석열 후보 관련 사건만 대거 입건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공수처가 경쟁하고 있는 검찰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에 대해서는 반응이나 의견을 자제해왔지만 최근 이런 불법으로 보이는 공수처는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현직 검찰반부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벌였다. 불법 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김진욱 처장은 어쩌면 정권이 바뀌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